챗GPT의 새로운 버전인 O3 미니가 출시를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챗GPT 4.5부터 O1, O1 미니, O3 미니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200만원 월급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1억을 모을 수 있는지 각각의 버전에 질문을 하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버전의 공통점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모든 모델은 오픈 AI의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자연어 처리 작업에 수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텍스트 생성, 번역, 요약 등 다양한 언어 관련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챗GPT4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오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멀티모달 모델이고요. 이미지 분석 및 생성, 다국어 텍스트 생성 및 이해 등 멀티모달 작업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 O1 버전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심층적으로 사고를 하고 과학, 코딩, 수학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입니다. 응답 전에 다양한 전략을 탐색하고 자체 검토를 수행하여 정확성을 높이고 복잡한 과학적 문제 해결, 고급 코딩 및 디버깅, 수학적 문제 풀이 등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O1 미니의 경우에는 경량화된 버전으로 빠른 응답 속도와 효율적인 리소스 활용을 제공하는 거고요. 실시간 응답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간단한 코딩 및 디버깅 작업 등에 적합합니다. O3 미니의 경우에는 O1 미니에 대비해서 더 빠르고 강력한 추론 능력을 갖춘 모델로서 수학, 코딩, 과학 분야에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O3 미니 모델은 O1 모델과 유사한 수준의 추론 능력을 유지하면서 더 빠른 응답 속도와 낮은 비용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O1 미니보다는 평균 24% 빠른 응답을 제공하며 첫 번째 토큰 생성 시간도 약 2.5초 정도 더 빠르다고 합니다. 수학, 코딩, 과학 분야에서 O1 모델과 비슷한 성능을 보이며 특히 어려운 문제에서 주요 오류가 39%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하네요. 각각의 챗GPT 모델들에게 같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 2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1억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할 거고요. 집세로 매달 50만 원이 지출되고 생활비와 인공지능 사용료로 매달 3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 4에다가 먼저 붙여넣기 하고 엔터, 그 다음에 O1으로 넘어가서 또 붙여놓고, 그 다음에 O3 미니 하이에다가도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제 세 개를 다 출력을 해준 것을 보게 됐고요. 자, 챗 GPT-4가 대답을 한 것을 기반으로 다른 모델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으면 그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챗 GPT-4는 목표 금액과 예상 소요 기간을 계산해 줬습니다. 1억을 모으려면 매달 저축 가능 금액에 따라 기간이 달라진다고 하고요. 지출이 최소 80만원, 50만원 월세에서 30만원 생활비고 최대 120만원까지 늘어난다고 했을 때 저축할 수 있는 돈은 80만원에서 120만원 사이가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저축만으로 1억을 모으는 기간은 80만원씩 저축을 할 때는 10년 5개월이 걸리고 월 100만원씩 저축을 할 때는 8년 4개월이 걸리고 월 120만원 저축할 때는 6년 11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를 졸라매면 졸라맬수록 1억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이 약 4년 정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저축만으로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투자하고 추가 수입을 활용하면 훨씬 빨리 모을 수 있다고 또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2번으로는 이제 절약을 통한 저축을 극대화하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높여서 월세를 낮추라고 합니다. 보증금 500만 원을 올리고 월세를 10에서 20만 원가량을 절감을 하라고 팁을 줍니다. 원룸에서 룸을 쉐어하고 공유주택으로 변경을 하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거나 회사 기숙사를 활용을 하라고 합니다. 가능한 경우에는. 그리고 고정 지출을 줄이라고 합니다. 생활비를 줄이라고 하고요. 외식을 줄이고 장보기 예산을 세우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사용료를 최적화하라고 합니다. 꼭 필요한 서비스만 사용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신비, 정기구독 서비스도 점검을 하라고 하는데요. 핸드폰 요금제를 저렴한 알뜰폰으로 변경하고 넷플릭스, 멜롱 등 정기 구독 서비스 등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를 하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OTT 서비스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저도 이런 거를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투자로 돈을 불리라고 하는데요. 연 6에서 10% 수익을 목표로 해서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저축만으로는 1억을 모으는데 시간이 걸리니 투자를 병행하면 기간이 단축된다고 합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적립식 ETF 투자로
월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투자를 하고요. 코스피 200, S&P 500, 나스닥 100 ETF를 매달 일정 금액 적립을 하라고 합니다. 연평균 6에서 10% 정도의 수익률이 기대가 된다고 하네요. 배당주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요. 월 30만원 정도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고 배당률 높은 기업인 삼성전자, KTNG, 맥도날드 등을 추천해주네요. 그 다음에 국채하고 예금도 활용을 하라고 하고요. 안전자산도 병행을 하라고 알려줍니다. 이자가 높은 적금 연 3, 4%의 일부를 투자를 하고 미국채 ETF 5에서 6%도 고려를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연 7% 수익률로 투자를 할 경우 매월 100만원 투자를 하면은 약 7년 6개월 만에 1억을 도달할 수가 있고 매월 120만원 투자하면은 6년 8개월 만에 1억을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월 30에서 100만원 정도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 월급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추가 수입이 중요하고 온라인 강의, 전자책 판매, AI 콘텐츠 제작, 자기개발 관련 전자책, 온라인 강의 플랫폼, 클래스 101과 타링 등을 활용해서 강의를 판매하라고 하고요.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화를 하고 프리랜서 앤 사이드 잡으로 AI 관련 프로젝트나 강의를 진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AI에 이제 비용을 투자를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기 때문에 AI 관련된 프로젝트나 강의를 하라고 하고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부가적인 수입을 창출하라고 저와 관련된 거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 거래를 통해서 명품이나 전자기기를 리셀링하고 책, 게임기, IT기기 등을 중고로 판매를 해서 이제 수익을 올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월 50만원 추가 수입이 생기면은 저축 가능 금액이 늘어나 1억 모으는 기간이 2년에서 3년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투자금이 늘어 복리 효과로 돈이 더 빨리 불어난다고 합니다. 실행 가능한 1억 모으기 플랜이라고 해서 6년 안에 1억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도 알려주는데요.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고 월세를 낮추고 생활비를 절약하고 저축을 최대화하고 월 100에서 120만원은 투자, 사이드 잡 추가 수입, 연 7에서 10% 투자 수익률 유지. 이 플랜을 따르면 5년에서 6년 내에 1억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1억을 빨리 모으려면 지출을 최적화하고 월세를 낮추고 생활비를 줄이고 투자로 돈을 불리고 추가 수입을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챗GPT 5.1으로 한번 넘어가서 어떤 다른 점을 알려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 5.1이 출력을 해준 것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합니다. 월급여 200만원에 월세 50만원에 인공지능 사용료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가정을 해놓고 월 최소 잉여 자금하고 최대 잉여 자금을 좀 보기 좋게 표현을 해줬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챗GPT4하고 다른 것은 실제로는 갑작스러운 지출, 경조사비, 의료비 등이나 변동 지출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평균적으로 월 100만원 정도를 저축 또는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챗GPT4.5에서는 이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경조사비나 의료비 같은 거 이런 일들도 살아가다 보면 항상 발생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을 한번 찝어주는 거고요. 5원은 그리고 1억 원 모으기까지 단순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가장 단순하게 매달 모을 수 있는 돈과 곱하기로 계산해보면 아까 챗 GPT-4와 마찬가지로 달성하는 기간들을 작성을 해주고요. 단순 계산이므로 투자 수익률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느냐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월세는 50만 원이지만 지역이나 주거 형태를 바꾸면 좀 더 낮출 수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고요. 4.5에서는 지역 얘기는 없었는데 지금 뭐 서울에 살고 있으면 이제 경기도권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것까지도 이제 디테일적인 방안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월세가 낮아지는 구조라면 가능한 보증금을 늘려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사용할 경우 이자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라고 4.5와는 다르게 주의를 주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정지출, 아까 식비나 이런 것들 생활비를 좀 줄일 수 있는 것과 OTT 및 인공지능 사용료를 줄이는 것은 이제 같은 내용을 출력을 해줬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로 가계부 작성을 통해서 1, 2개월간 실제 지출 내역을 기록하여 체감보다 더 많이 쓰는 항목은 없는지 파악하라고 4.5에서는 얘기해주지 않았던 거를 이제 얘기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갑작스럽게 큰 비용이 나갈 수 있는 병원비나 경조사비 때문에 비상금 용도로 최소 3에서 6개월치 생활비 정도를 현금이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보관해 두라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팁들이 하나씩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입 늘리기라고 해서 이제 추가 소득 확보 부분에서도
업무 스킬 향상 혹은 이직이라고 합니다. 현 직장에서의 승진, 성과급, 보너스 등을 통해 기본 급여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하고요. 이직이나 부업을 통해서 20에서 50만 원이라도 추가 수입이 생기면 저축 페이스를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직장에서 승진, 성과급, 보너스 같은 것도 아까 포5에서는 없던 얘기고요. 프리랜스, 부업, 알바, 온라인 마켓, 콘텐츠 제작, 강의, 배달 서비스 등을 추가로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특정 분야의 지식이 있거나 디자인, 영상 편집, 글쓰기 등 재능이 있다면 재능 마켓, 크몽, 타링, 숨고 등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는 클래스 101을 말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크몽, 타링, 숨고 등 또 다른 사이트들도 알려주네요. 개인 블로그나 SNS, 유튜브 등을 운영해 광고 수익이나 후원 등을 받을 수도 있으나 초반에는 시간이 많이 들고 수익화가 늦을 수 있으니 꾸준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라면서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투자 전략 수립을 이제 해주는데요. 단순 저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나 단기 투기는 위험이 크므로 안정적인 방법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아까 포와 마찬가지로 ETF에 이제 ETF에 대한 장기 투자를 이제 고려를 해보라고 하네요. 역사적으로 주식시장 지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했으나 단기 변동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최소 5년 이상 장기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면서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인드로 해야 되는지도 이제 간단하게라도 설명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목돈 마련 후에 적절한 전세 혹은 부동산 투자도 고려를 해보라고 하는데요. 수천만 원 이상 모이면은 적합한 지역에 소형 아파트 전세 투자나 청약 기회도 노려볼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은 높은 금액과 대출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 소득, 안정성, 신용도 등 먼저 점검을 해야 되고요. 적립식 펀드와 적금을 활용하라고 합니다. 단기간에 당장 쓰지 않을 돈은 중기적 적금 혹은 적립식 펀드로 묶어두는 방법도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 투자를 하는데 단기간에 써야 되는 돈이 장기 투자 이런 계좌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거를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돈을 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돈을 넣지 말라는 얘기고요. 구체적인 실행 플랜을 예시를 들어주는데요. 비상금 300만 원을 일단 먼저 확보를 하래요. 생길 수 있는 비정기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3회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비상금 통장에 확보를 하고 비상금 마련 전까지 투자 규모는 최소화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처음 몇 달 동안은 300만 원을 일단 먼저 확보하는 게 제 1번이고요. 월 예상계획, 월 고정 수입이 200만 원이면 월세, 생활비, AI 사용료 등 지출을 최대한 100만 원으로 제한을 하라고 합니다. 남는 100만 원은 이제 저축이나 투자를 하라고 하고요. 적금 예금은 30만 원, 투자는 70만 원으로 투자 비용이 이제 더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소득 증대를 위해서 추가 알바나 프리랜서 수입이 월 30만 원이라도 생긴다면 투자 금액을 100만 원에서 130만 원을 늘릴 수 있고 이렇게 모으면은 6년 5개월 정도로 단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목돈이 쌓이면 전략을 이제 다시 점검하라고 하는데요. 1년, 2년 후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은 예를 들어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모이면은 적금과 투자 배분을 다시 살펴보고 원금 손실이나 이자 비용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 등으로 방향을 전환할지 판단을 하라고 합니다. 챗GPT 5.1이 판단하기에는 처음에는 이제 ETF나 이런 게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지만 목돈이 쌓이게 되면은 부동산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점검을 하라고 합니다. 매년 혹은 반기별로 소득, 지출, 투자 수익률 등을 점검하면서 목표에 도달할 시점을 예측하고 필요한 경우 전략을 수정하라고 하고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답변을 내었다고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네요. 그리고 5원하고 차이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찝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현재 상태 점검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조금 더 시각적으로 보기 편하게 작성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저축 목표는 1억, 월 평균 저축액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고 하면은 약 8년 4개월. 크게 다른 차이는 없고요. 자, 제가 지금 5.3 미니 하이를 살펴본 번과 크게 이제 4.5나 5원 미니하고 다른 차이점은 발견된 게 거의 없고요. 이 5원하고만 비교를 해보면은 5원에서는 이렇게 내용이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아, 내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워주는 이런 문장이나 단어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5.3 미니 하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냥 요약적으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 5.1이 이렇게 풀어서 내가 이렇게 이거를 이제 사람과 대화하듯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했다면은
O3 미니는 그냥 요약을 해서 나한테 보고서를 제출하듯이 이런 내용들을 보고서 제출하듯이 간단하게 출력을 해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O3 미니는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내용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추론을 시작하고 있고요. 이제 분석을 또 하면서 4초 만에 분석을 끝냈습니다. O3 미니는 O3 미니 하이와 O3 미니는 이제 비슷하게 출력을 해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비교를 해본 결과 확실히 아직까지는 챗GPT 5.1이 가장 이제 분석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채팅을 만들어서 출력을 해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챗GPT들에게 이 연수를 1억을 달성할 때까지 이제 걸리는 이 연수가 지금 8년 4개월이면은 너무 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년, 4년, 3년, 2년, 1년 어떻게 빠르게 모을 수 있는지 그 방법들도 알고 있는지 한번 하나씩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챗GPT 4.5에게 월급 200만 원으로 5년 안에 1억 모으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고요. 5원에게도 이 얘기를 하고 O3 미니 하이에게도 이 내용을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챗GPT 4.5는 이제 추론 과정 없이 그냥 바로 쭉 적어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챗GPT 4.5를 살펴보면은 5년 안에 1억 모으는 전략을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월 저축액이 최소 167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월급 200만 원이고 월세 50만 원이고 생활비가 이렇게 나가면은 지출을 조절하고 추가 수입, 투자를 병행해야지 가능하다고 하고요. 저축률을 80%를 목표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월세를 절감해서 10에서 30만 원을 절약해야 되고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고 룸메이트와 가족과 거주를 하라고 하네요. 회사 기숙사와 원룸텔 고려도 생각해 보라고 하고요. 생활비를 절약해서 외식을 줄이고 직접 요리를 하라고 하고요. 알뜰폰으로 바꾸고 구독 서비스들을 이제 점검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연 7%로 투자를 해서 5년 후 약 7,200만 원을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월 100만 원 투자를 하면은. 추천 투자 포트폴리오는 코스피 200과 나스닥 100이고요. 배당주는 삼성전자, KTNG, 미국채, 그리고 추가 수입 창출을 하라고 하고 프리랜서와 사이드 잡을 하고 현실적인 실행은 플랜을 위해서 지출 최적화와 그 앞선 내용하고 아주 크게 다르진 않지만 일단 지출을 무조건 줄여야 된다. 핵심은 그겁니다. 월세가 50만 원이면은 부모님 집에 들어가든 아니면 월세를 내는 거를 50만 원짜리를 30만 원, 20만 원으로 줄이든 그리고 생활비를 줄이든 허리띠를 졸라매라.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고요. 5원도 마찬가지로 이제 월세를 줄이는 거 생각하고 같이 원룸이나 쉐어하우스를 하고 누군가 같이 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요. 통신비나 고정지출 같은 거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인공지능 사용료도 최적화하라고 합니다. 추가 소득 창출, 부업 이직 스킬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하고요. 투자 전략 단순 저축만으로는 어렵다고 하고요. 투자로 연평균 5에서 10% 정도라도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복리 힘으로 5년 내에 1억에 좀 더 근접하거나 넘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을 보면은 현재 월급으로는 5년 내에 1억 달성이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월세 50만 원의 생활비가 막 들어가는 수준에서 투자 수익을 감안해도 1억에 못 미칠 수 있다라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따라서 지출을 절감하고 추가 소득, 투자 수익 세 박자가 필수라고 하고요. 월 150만 원 이상을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5년 안에 1억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투자 수익률을 높이되 무리한 투자는 금물이고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주식, ETF 등을 적정 수준으로 분산 투자하고 비상금 확보와 안전자산에도 병행을 해야 된다고 하고요. 꾸준함이 승리의 열쇠라고 합니다. 매월 자동 이체로 저축 투자부터 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방식을 습관화하고 중간에 큰 돈이 생기면은 상여금이나 부업 등 적절히 투자 비중을 늘려 가속화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요약도 해주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5년간 흔들리지 않고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고 O3 미니 하이에게도 이제 같은 질문을 했는데요. 5원이나 뭐 4.5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챗GPT 4.5와 챗GPT 5.1을 통해서만 이제 질문을 하도록 할 거고요. 챗GPT 4.5에다가 5년이 아니라 4년 안에 모으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할게요. 그리고 챗GPT 5.1에게도 4년 안에 1억을 모으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챗GPT 4.5고요. 4년 안에 1억을 모으려면은 연간 2,500만 원 저축이 필요하고 월 저축액이 최소 208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세랑 생활비 현재 지출이 있고 요걸 이제 해결하려면은 지출을 절감하고 투자 수익률 극대화하고
추가 수입 창출, 이제 같은 말을 이제 반복하기 시작하고요. 지출 절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최소 월 120에서 150만 원을 저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축률이 75%로 올라가야 된다고 하고요. 월세 줄이고 보증금 올리고 월세 낮추고 룸메이트 가족, 회사 기숙사 같은 얘기고요. 생활비 줄이라는 것도 이제 같은 얘기고요. 투자로 돈을 불리는 것도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 포트폴리오도 크게 변한 것은 없고요. 추가 수입 창출 부분에서도 이제 AI 콘텐츠나 강의 이런 얘기들도 이제 똑같은 얘기고, 실행 가능한 4년 1억 모으기 플랜을 짜줬는데요. 요거를 이제 살펴보면은 1단계에서는 생활비를 절감해서 돈을 벌고 위에 거를 그냥 요약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만 원 추가 수입을 창출하라고 하고 170에서 200만 원을 저축이랑 투자를 해서 7% 복리 효과를 활용하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7% 복리 효과는 이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론을 이제 현실적으로 4년 안에 1억이 가능하려면은 지출을 절감하고 투자를 하고 추가 수입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 세 가지를 병행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월 200만 원 월급이 이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고, 은행의 예금과 투자를 병행을 하면서 전자책 강의나 이런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추가로 소득을 얻어야지 4년 안에 1억이 가능하다라고 챗GPT 4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5원의 경우에는 4년간 월 평균 약 208만 원의 자금 확보가 필요하다고 먼저 얘기해 주네요. 1억을 48개월로 나누면 매달 약 208만 원을 모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까 4.5에서는 4년을 그냥 1억 나누기 4년을 해서 2,500만 원씩 1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매달 얼마를 모아야 될지로 변경해서 알려주고요. 그런데 세후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은 저축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월 지출이 0원이어도 48개월이면은 9,600만 원이므로 1억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업과 추가 소득 혹은 투자 수익이라고 얘기하고요. 지출을 아주 극단적으로 줄이라고 합니다. 이제 월세를 이제 절감하는 게, 월세 절감이나 뭐 가족한테 지원을 받고 정부한테 지원을 받아서 활용을 하라고 이제 또 새로운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5원에서는 가능한 한 월세를 20-30만 원 수준까지 낮춘다면 추가로 저축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조언을 해주고요.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보험료, OTT, 음악 구독비 등 필수 지출만 남기고 나머지는 최대한 중단을 하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사용료도 꼭 필요한 것만 아니면은 무료이거나 저가 플랜을 찾아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내가 인공지능 공부를 하려면은 돈을 지불하면서 배워야 되는데, 인공지능 공부를 계속 할 건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돈을 줄여서 1억을 모으는데 집중을 할 건지, 여기서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비상금, 긴급 자금화 최소, 일반적으로 현금성 자산을 두고 나머지를 투자 저축에 몰아 넣으라고 합니다. 몰아 넣으라고. 단 이렇게 하면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응하기가 어려워 리스크가 상당히 올라가니까 긴급 자금이 부족하면 대출을 써야 할 수도 라고 하면서 뭐 마무리는 안 해주네요. 결과적으로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여서 월 120에서 130만 원 이상을 저축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도로는 여전히 1억 달성에 큰 차질이 있다고 하고요. 다시 또 이제 추가 소득으로 넘어왔고, 월 200만 원에 플러스 알파 구조가 무조건 돼야 된다고 합니다. 1억을 만들려면 주말이나 퇴근 후에 추가 시간을 투자해서 배달이나 쿠팡 플렉스나 택배 상하차나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이나 제등마켓 등 가능성 있는 모든 방법을 활용하라고 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인생의 시간들, 여가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일 투잡을 하면서 돈을 최대한 모아야 되는 겁니다. 최소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 수준의 추가 소득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고요. 이직 승진 연봉 협상,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본인의 소득을 올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연봉이 올라가면 4대 보험과 세금 등을 고려해도 실수령액이 늘어난다고 하고요. 4년 동안 1200에서 1600만 원 이상의 추가 저축 여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업도 하면서 본인의 능력도 키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양쪽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둘 다 열심히 하라는 얘기고요. 부업으로 월 50만 원, 이직 승진으로 월 실수령액 30만 원 증가. 극단적 지출 절감 후 생활비 80만 원으로 세팅하면 매달 200만 원까지 투자 저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업이나 이직 등의 추가 소득이 없으면 사실상 1년 안에 1억 달성은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라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투자 수익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알려주는데요. 여기 윗부분은 이제 뭐 큰 차이가 없는데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이제 갭 투자 등의 기회를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목돈이 있으면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월세를 더 절감하거나 가격이 저평가된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 등 갭 투자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대출 이자와 부동산 시장 리스크 고려는 필수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 방향들이 이제 새로운 방향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이제 공격적이고 위험성이 있는 투자 방법들을 알려주기 시작하고요. 청약 가점이 가능하다면 청약으로 시세 차익을 노릴 수도 있으나 4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확정적으로 이익이 날지는 미지수라고 하고요. 개인 사업과 스타트업의 투자, 본인이 창업해서 성공하면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실패하면 손실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달성 난이도와 리스크를 보여주는데요. 난이도가 굉장히 매우 높음이라고 하고 월급 200만 원에서 80만 원만 생활비로 쓰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고 부업을 통해 월 50에서 70만 원 이상 꾸준히 추가 소득을 얻기도 만만치 않다라고 알려줍니다. 투자로 4년간 꾸준한 수익률을 내는 것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리스크도 과도한 절약으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고 건강과 관계와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다고 하고요. 투자 실패 시 원금 손실로 인해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업으로 인한 체력, 시간,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본업에 지장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대안으로 제시를 해주는 게 4년보다 기간을 조금 늘려 5에서 6년으로 설정하면은 현실성이 조금 높아진다라고도 이제 대안을 알려주고요. 가족과 동거하거나 회사 기숙사 등 월세를 영원에 가깝게 만들 수 있으면 목표 달성 확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월급 200만 원 3년 안에 1억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요. 포 5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을 만한 답변을 이제 해준 건 없고요. 5원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은 36개월 만에 1억을 모으려면 월 평균 277만 원에서 80만 원을 모아야 되고 생활비를 영원으로 쓴다고 해도 36개월간 7,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고위험 고수익 전략도 고려해야지 빠른 시일 내에 자산을 불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가계부를 철저히 써서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 소비는 전면 중단하라고 합니다. 전면 중단.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갭 투자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고수익 투자 방법을 또 알려주는데요. 창업하고 코인하고 선물 옵션 등을 하라고 합니다.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고위험입니다. 단기간에 2~3배 수익도 가능하지만 반대로 원금을 전액 손실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얘기해주고요.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1억을 만들기 위해서 무리하게 뛰어들 경우 손실로 목표 달성 불가능 상태가 될 위험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시간을 단축시키면 단축시킬수록 위험한 것들을 알려주기 시작하는 챗GPT 4.1이고요. 극단적으로 실행 플랜의 예시를 또 알려주는데요. 비상금은 200만 원만 마련하고 나머지는 즉시 투자 시작하고 월 지출을 80만 원 이하로 세팅하고 월 수입을 250에서 300만 원으로 목표를 잡으라고 합니다. 월급 200만 원에 부업하고 이직이나 승진 플러스 알파까지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제 그리고 리스크와 현실성에 대해서 이제 또 말해주는데요. 과도한 절약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부업이나 이직이 실패할 경우에 이제 소득이 생각만큼 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시장이 침체되면 원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고요. 갑작스러운 지출 시 대출이나 카드론에 의존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하네요. 솔직히 말해서 월급 200만 원 내에서 3년간 1억을 모으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목표라고 합니다. 매우 성실한 절약과 추가 소득의 확장과 운이 좋은 투자가 겹쳐야 달성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조금만 삐끗해도 1억에 도달하기 힘듭니다. 목표 기간을 4~5년으로 늘려서 현실성을 높이라고 하네요. 그럼 이제 투자 기간을 2년 안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 4가 이제 2년 안에 이제 1억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유의미하게 변한 내용들은 없고요. 월세나 생활비를 절감하고 전자책을 이제 만들고 크몽이나 타린 같은 데에서 이제 판매를 해서 부수입을 얻어야 된다. 유튜브를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광고 수익을 얻어야 된다. 이 정도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챗GPT 5.1의 경우에는 단순 계산에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가? 라면서 이제 의문점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200만 원 전액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조리 저축한다고 해도 1억 원에 5,200만 원이나 부족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정 투자로는 2년간 이 5,200만 원 차이를 메우기 어렵다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여야 돼서 월세, 생활비, 비상금을 최소화하고 추가 소득은 필수라고 하고, 부업 알바로 이제 쿠팡, 플렉스, 온라인 중고, 이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요번에 새롭게 등장한 게 본업, 소득 대폭 상승이라고 해서 이직이나 승진을 얘기하는 거고요. 단기간에 연봉을 크게 올리는 방법이 있다면은 세후 월급이 3에서 400만 원 수준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이 경우 지출을 여전히 50만 원 안팎으로 유지한다면 매달 250에서 350만 원씩 저축 투자 가능.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게 나온 게 일회성 큰 돈이라고 해서 유산이나 상속이나 복권 등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갑작스러운 상속이나 재산 증여, 복권 당첨 등이 있으면 목표 달성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는 본인 노력과 무관한 운의 요소이므로 계획에 넣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런 운이라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는 합니다. 챗GPT 5.1에서는 단순 인덱스 펀드에서도 연평균 10%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2년은 너무 짧은 기간이라 큰 변동성을 감수해야 되고, 운이 좋으면 2년 동안 50% 이상 상승하는 종목 섹터를 잡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폭락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2년 안에 이제 1억을 벌기 위해서 뭔가 시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운이라는 것이 작용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챗GPT 5.1이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긴 기간 동안에 1억을 모으기로 했다면은 운보다는 나의 꾸준함과 성실함이 필요했다면은 2년 정도로 짧은 기간 안에 모으기 위해서는 운이라는 게 작동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부동산의 갭 투자나 코인이나 이런 것들 다 얘기해주지만 결국은 시세가 2년 안에 올라주면은 1억을 버는 거지만 반대로 하락장에 물리면 손실이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뭐 반반의 의미들의 내용들을 이제 출력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난이도와 리스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는데요. 리스크 부분이 좀 재밌는 게 투자 실패 시 원금 손실이라고 되어 있어서 1억은커녕 몇백만 원만 남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현실적인 조언이기 때문에 뭐 주변에 어떤 지인이나 아는 분들이 해주는 지인 말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주네요. 몸과 마음에도 무리가 가서 본업에도 지장이 되고 부업도 지속이 불가하고 소득도 끊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건강 악화나 가족 문제 등이 발생하고 비상금 부족 시 대출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네요. 현실 대안은 3에서 5년이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해주고요. 본업에 집중해서 연봉 상승을 노리거나 기술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지속적인 고소득 창출. 자,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1년 안에 1억 모으는 방법도 알려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년 안에 1억을 모으려면은 연간 1억 원의 저축이 필요하고 월 저축액이 최소 833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은 현재 소득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고요. 추가 수입 창출을 700에서 900만 원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200만 원을 받는데 추가로 700에서 900만 원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챗GPT-4에서는 현실적으로 1년 안에 1억 가능하려면은 지출을 절감하고 투자를 해서 뭐 1년 후 1,900만 원 예상이 되고 추가 수입을 월 700에서 900만 원 하면은 1년에 달성, 이런 식으로 결론을 이렇게 간단하게 내려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챗GPT 5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월급만으로 절대 불가능하고 부업 등으로 훨씬 더 큰 추가 소득을 단기간에 수배의 수익을 내는 초고위험 투자와 사업의 성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새롭게 알려주는 게 요 창업하고 사업 부분을 알려주는데요. 1년 안에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수천만 원에서 1억 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를 성공시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로 든 게 온라인 커머스하고 디지털 콘텐츠하고 앱 서비스 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위험 전략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투자로는 불가능하고 주식 단타나 코인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고요. 단시간에 수배 오르는 종목을 잡을 수 있다면 투자금이 2배에서 10배까지도 불어날 수 있음. 동시에 원금 전부를 날릴 위험성도 있으며 짧은 기간 동안 대박을 낸다는 것은 극소수의 예외적인 사례라고 이렇게 딱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대출, 스탁론 등 극단으로 사용을 하라고 하는데요. 원금을 레버리지로 몇 배로 불려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잘못되면 마이너스 폭도 2배, 3배로 커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뭐 1,000만 원이 있으면은 1,000만 원에 1,000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2,000만 원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1,000만 원만 원금만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마이너스 50%가 되면은 500만 원이라는 원금이 저한테 남아 있잖아요.
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서 2천만 원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50%가 나게 되면은 1,000만 원의 대출 빚만 남아있게 됩니다. 원금은 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리스크하고 현실성을 보면은 1년 동안 주말이나 저녁 없이 일해야 할 수도 있고, 본업의 성과가 저하되고 필요가 누적되고, 투자를 이제 초고위험 투자를 하게 되는데 시장의 예측과 반대로 움직이면 원금 대부분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목표 달성은커녕 더 큰 빚을 질 수도 있게 된다고 하고요. 현실성, 사실상 영끌 투잡, 고위험 투자의 최고의 시나리오 중 하나이며 99% 이상의 실패를 확률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자면은 월급 200만 원으로 1년 안에 1억은 일반적인 수단으로는 거의 실현 불가능하며 위의 시나리오조차 매우 극단적이고 위험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목표에 근접하려면 월 소득을 4에서 500만 원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생활비를 줄이며 투자 또는 사업으로 원금 2배 이상의 수익을 내야 된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는 극소수의 예외적이고 복권이나 상속이나 스타트업 대박 등 외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니 무리하지 않기를 권장드린다고 하고요. 정리를 하자면 지출을 0에 가깝게 소득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초고위험 투자로 단기간에 수배의 수익을 얻어야 되고 극도로 낮은 성공 확률과 실패 시 파멸적 손실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고 알려줍니다. 삶의 질, 건강, 인생 전반의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도전할 가치가 있는 목표인지 신중히 판단하시길 바라고 대부분의 경우 기간을 늘리고 현실적인 재무 계획을 세우는 편이 훨씬 안정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챗GPT4에 물어본 내용하고 챗GPT5에 물어본 내용들은 자,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제 블로그에다가 옮겨 놓겠습니다. 그 링크를 유튜브 더보기란이랑 댓글란에 놔둘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오셔 가지고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에서 예로 든 월급 200만 원의 예시는 사실 저의 예시입니다. 4년 전부터 매년 목돈이 들어가는 일들이 생기고 공부를 하고 싶어서 강의에 돈을 쓰고 2023년 11월엔 인공지능을 깊게 배워보고 싶어서 일을 관두고 전자책과 영상 강의를 만들어서 2024년도에 판매를 시작했지만 원하는 만큼 성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5년 2월 3일부터 다시 직장 생활을 하기로 했고 이곳에서 받는 금액이 한 달 약 200만 원입니다. 아직 안 받아봤지만 실수령액은 19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다시 직장 생활을 하기 전에 든 생각은 우선 1억을 모으자였습니다. 1억이 있으면 최소한 3에서 5년은 버티고 인공지능 공부에 매달릴 수 있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때마침 유튜브 알고리즘에 뜬 영상을 보니 우선 1억을 모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1억을 모으면 1억을 모았다는 자신감과 그 돈이 계좌에 있다는 든든함이 생기고 그 다음 1억은 더 빠른 시간 안에 모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챗GPT를 통해서 얻은 정보로 1억을 모을 수 있을지 스스로를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가진 돈을 보면 약 1,000만 원 정도이고 올해와 내년까지는 목돈이 더 나가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월급 2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 정도는 월세와 생활비로 나갈 것이고 약 80에서 1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주식 투자와 예금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일하는 틈틈이 전자책과 영상 강의도 만들어서 유튜브 광고 수익 창출 및 전자책 및 강의 판매로 부수입을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또 다른 부수입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제 현재 상황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오픈하는 것은 사실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얼마 뒤에 정말 1억을 모으게 된다면 그때 이 영상으로 인증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1억을 모으게 된다면 모으게 된 과정에 대한 영상을 만들 것이고, 실패를 한다면 실패를 한 이유에 대한 영상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을 촬영하고 업로드한 날짜는 2025년 2월 2일입니다.